해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어줬더니 맨날 골프를 치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는 횟수가 팍 줄었답니다. 건강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꼭 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행이 짓고도 운동하시라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뭐 십몇 년부터 거의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씩은 매일 운동,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주일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나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심장마비 같은 게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뇌출혈이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거 보면 교통사고, 사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해서 하는데, 이 첫째가 우리가 이 뇌경색, 뇌출혈, 그 다음에 암 이런 거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옛날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면은 뭐 거의 자기 명대로 다 사십니다. 모든 암이 다 늦게 일찍 발견해가지고 나이가 드시면 다 명대로 사십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안 돌아가시고 딴 병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제때 그냥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 같은 데 이제 생기시는 거는 전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는 음식 습관하고 관계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 가지가 있으면 혈관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혈관 다 병이 생기는 건데, 그게 있으면은 제일 예민한 데가 심장하고 이제 뇌 같은 데 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게 되고 뇌출혈이 오게 되는데, 이것만 조심하면은 또 피가 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혈압 조심하시고 당뇨 조심하고 고지혈 조심하시면 이 혈관이 자연으로 이렇게 늙어가지만 나쁘게 해서 망가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내려면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압 내리고 당뇨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뇨가 이게 제가 되는 게 되게 문제 같아요. 당뇨 치료를 하게 되면 되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당뇨가 한 300, 400이 되는데 뭐 혈당을 좀 내려달라 그러지. 인슐린 같은 거 넣으면 혈당은 금방 내려가는데 10년을 당뇨 치료를 했는데 당뇨를 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답답해서 여쭤보면은 병원에서야 뭐 그냥 운동 열심히 하세요, 뭐 식사 조심하세요. 근데 당뇨 걸리신 그 환자분한테 물어보면 모르세요. 운동하는 것도 모르고 식사 어떻게 조심하는 것도 모르고. 걔가 이거 병원을 나오려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진 않아가지고 약만 주고 그 다음 인슐린 주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치려고 생각하는데, 당뇨는 그냥 일단 약이 없고 뭐 관리하면 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약으로.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뇨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데, 당뇨를 어떻게 하니까 약 먹고 있어요. 자신만이 얘기합니다. 절대 당뇨는 약으로 낫는다고 생각하면 참 힘이 듭니다. 절대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시고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간식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해야 당뇨인데, 그걸 가르쳐주는 병원이고 교실이고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집에 가서 병원 나가면 바로 잊어버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냥 또 배불리 먹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게 뭐 혈당이 안 올라갈 리가 없죠. 유전적으로 요인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관리를 안 하면 결국 당뇨에 말게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무지무지하게 비참해집니다. 장님도 되고 신장 다 망가지고 다리도 자르는 거. 주위에 아마 그런 친척분들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돌아가시지 않으면 당뇨가 한 달에 돈 1000만 원은 그냥 까먹습니다. 매덕을 그냥 까먹습니다. 병 낫지도 않고 그냥 관리하는 돈으로. 그러니까 젊을 때 좀 연세 드시면 당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하도 병원에 의사 선생님, 병원 믿지 말라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들 믿지 말고 본인이 공부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서 매일 체크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이게 조절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일본 어르신을 한 분 안 본 계신데 작년에 9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랑 한 30년, 40년 이렇게 좀 지키는데, 한국에 오시면은 뭐 식사를 대접하시면은 갈비탕에 가서 밥을 안 먹고 갈비탕만 먹습니다. 탕. 근데 이분이 이제 매일 당을 적어서 저한테도 보내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당뇨 환자인데 평생 당을 올라가지 않게 자기 조절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6살까지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습니다.
당을 관리를 잘해서 당뇨 환자한테 당이 정상입니다. 본인이 관리 안 하면 절대. 그래서 모든 그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 기대하시고 누구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게 이 병입니다. 꼭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냥 꼭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하시면 아무 병이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신다 그랬는데, 날씨 관리 안 하신 분이 날씨 추운데 갑자기 나가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뇌출혈로 돌아가시는데, 그게 이제 겨울철에 제일 많습니다.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성인병 이런 거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협심증 같은 거 올 때 그때 통증을 느끼시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관리 중에서 병원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게, 추운 날 나가서 감기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기 드셔가지고 폐렴 걸려가지고 폐혈증 빠지시면은 코로나 폐렴보다 더 무섭게 그냥 돌아가십니다. 80, 90에 열 나가지고 폐렴 걸리고 회복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병원에 많이 열을 나고 하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항생제 투여해가지고 그 폐렴 되는 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낙상.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많이 계실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정신이 아찔하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이거 수술해도 돌아가시고 안 해도 돌아가십니다. 수술이 잘 됐는데 누워 계셔서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욕창 생기지 폐렴 생겨서 돌아가시니까 절대 낙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낙상. 그러니까 계단 같은 것도 절대 붙잡고, 집에서 또 목욕탕 같은 데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엘리베이터 꼭 타고 다니시고 계단 하지 마시고. 이게 고관절이 부러지잖아요. 머리가 다쳐가지고 머리가 다쳐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고, 나이 드시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까, 하체에 힘이 없어지니까 전부 의지 못해서.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게 모든 거 관리하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을 뭐 한 달, 두 달 해서 안 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침대에 누워서도 운동해야 되고 또 걸어야 되지, 침대만 한 달만 누워 계시면 절대 못 걷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운동의 그 중요성은 정말 뭐 강조해도 뭐 이제 100살까지 사셔야 되니까,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병원 신세 안 지려고 그러면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꼭 집에서 겨울 추운 날은 밖에 나가지고 집에서 운동하십시오. 그 운동은 제가 하여튼 운동 그래서 뭐 하지만 절대 운동은 좋은 겁니다. 정신 건강도 말가지고. 그다음에 운동을 한창 하다 보면요, 이 나쁜 생각이 다 없어져요. 그냥 그 좋은 생각만 남고. 운동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저기 어르신들, 저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시는 어르신께서 손잡고라도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시고 추울 때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강 이제 큰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세세적으로 좀 얘기하시는 게, 나이 드시면 이게 이제 그 소변 보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남성들 그렇고 여성분들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올해 한 5, 6년 전에 이 복지부 장관 그 이제 관리자실과 만나가지고 이 비뇨기과를 이 요양병원에 필수과로 좀 만들어 달라. 한번 댕겨 보십시오. 그랬더니 보니까 그냥 이게 전부 비뇨기과가 필요한 거예요.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소변 못 보고 기저귀 차고 댕기시고. 이걸 이제 실수를 모르니까 이 양반이 이제 모르고 있다가 아이고 그랬구나, 꼭 넣어주겠다 그랬는데 넣어주지 않고 그냥 나가시고, 그 대신 필수 과목을 이제 잘 모르겠지만 몇 개 과를 다 그냥 아무거나 없애버린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이 비뇨기과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오줌 누는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기저귀 좀 세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 속에 썩어 들어가는 걸 느끼지 못해서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좀 다녀보시니까 전부 어르신들이 뭐 말을 쓰면 아프질 않으시니까 뭐 오줌 새는 거 기저귀 갈고 되는데, 그걸 관리를 잘하면 절대 폭발도 방광도 안 망가지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약 대강 주고. 그래서 이런 거 관리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죠. 그냥 아프지 않다, 그냥 내팽개 되니까 늙어서 보시면 기저귀 차시고 뭐 그냥 오줌 옆에 사람 냄새 나고 막 그런 거를 그냥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느낀 거 보면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건강하십니다. 제가 이 정부 이 복지부나 이런 데서 뭐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입원하시면 다 아파가지고 뭐 내일모레 하시는 분 온다고 잠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개 요양병원에 코로나 걸려도 잘 안 돌아가십니다. 면역이 좋으시고 오래 사시니까 요양병원에 오시는 거죠. 그 전에 병원은 젊은 사람,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 다 돌아가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에다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 편견을 아마 이 정부도 건보공단이나 복지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거 갖고 있을 겁니다. 와서 한번 구경하게 되면 실제로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정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관리 잘해주면 정말 재밌게 하는 게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이라는 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자식들이 좀 어떻게 좀 버리시고 또 가식도 없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제 좀 질병 관리해주고 살면 좋은 데인데, 요양병원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았어요. 요양병원 절대 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 제가 건강하시고요, 상당히 정신 건강도 좋으시고 그 중에 뭐 치매 좀 오시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 요양병원의 편견을 좀 절대 좀 버려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소변 보는 거,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시면 이제 남자들은 대개 40대, 50대, 60대 가도 소변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는데 그 주위에 이제 밤톨만한 게 이렇게 요도 주위를 딱 싸고 있는 게 이게 전립선이 되는 겁니다. 전립선 많이 들어서 이 전립선을 앞에 전체에다 서 있는 전립선이라고 이제 그 한문으로 그건데, 그게 이제 전립선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이제 우리 애기 만드는 그 남자들 정액의 한 70~80%가 전립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애기 낳고 이제 늙어가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못하는 기관인데 거꾸로 이게 커져요. 그러니까 요도의 길을 막으니까 오줌 누기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줌을 그렇지 않으면 힘든데, 오줌 묻는 게 전립선뿐이 아니라 이제 배에 힘도 없어지고 방광에 힘도 없어지고 걷는 힘도 없어지니까 모든 합해가지고 이제 그 오줌 못 보는데, 그 중에 전립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니까 나이 드시면 이제 오줌 보기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립선을 아주 큰 거는 이제 근데 함부로 수술하지 말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립선 어디 가서 수술하자고 그러면 뭐 이거 레이저 하게 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하시는 거죠. 그냥 젊음으로 절대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술해도 오줌이 젊은 사람처럼 게 오줌빨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나이 드시기 때문에 그냥 굵기가 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약으로 치료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미국에서도 그 전립선 긁어내는 수술을 참 많이 했는데 약 개발되고 지금 뭐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약으로 다 조절이 되니까 웬만하면 어디 병원에 만약에 수술하라고 그러면 병원 한 3군데는 댕겨보고요. 꼭 댕겨보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 수술되고 칼되면요, 그 다음부터 병원에 노예가 됩니다. 병원을 끌려댕기면 병원의 의사들한테 끌려댕기고 또 뭐 그냥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꼭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가끔 이제 전립선 오시는데 대개는 전립선이 건강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에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전립선 암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국에서 사망률 1위가 남자만 생기는데 전립선 암입니다. 여자 제일 많이 죽는 게 전립선 암으로 미국에서 많이 죽거든요. 암 수술도 제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50대, 60대 와가지고 피검사 한번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거 하나 안 해가지고 기울어져가지고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검사해가지고 뭐 전립선 이게 올라갔다고 암은 아니고 PSA라고 영어인데, 그게 또 암일 때는 되게 올라가니까 거꾸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면 여러분들 전립선 암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살 넘으시고 70살 후반 되면요, 사실 전립선 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전립선 암이 발견되고 뭐 해도요, 90살까지는 그냥 사십니다. 수술 안 해도요. 그러니까 80살 넘어서는 뭐 전립선 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되시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 80 넘으면 전립선 암 검사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봐야 되게 골치 아픕니다. 뭐 조직 검사 해라 뭐 해봐야 만 치료는 약물밖에 없는데 수술 안 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암에 대해서 전립선 암은
10명 중에 9분이 10년 이상 사십니다. 치료자. 다른 걸로 돌아갔어요. 신장마비에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전립선암은 나이가 드시면 잊어버릴 수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딴 건 하여튼 암 검사는 정기 검사를 뭐 위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뭐 초음파 이런 거는 꼭 1년에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요, 특히 여성들은 유방암, 남자들은 대장암 이런 것들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내력이 있으면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암 같은 거는 암 생기는데 5년 걸리기 때문에 대장이 깨끗하고 5년 동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위는 또 매년 해야 되니까 매일 맨날 위 자극을 주니까. 그래서 그건 위는 또 초기 발견하면은 되게 배 열지 않고 그냥 위 점막만 통해서 위암 수술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제가 저희 후배가 의성 친구인데 서울에서 일하고 하고 사장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게 된 농담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의성에 가서 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어르신을 모시고 서울의 큰 병원에 검진해주는 게 효자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인지 참 똑똑하지 들었습니다. 내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 80%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 올라가게 되면 아주 섬세하게 손이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안 된 소리지만 대한민국 의료계가 지방의료가 많이 좀 전부 수도권에 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수도권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 뭐 성모병원 이거 다 거의 의사들이 다 글로 가 있으니 지방에 이 경북대학도 지금 수술이 줄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서울 가시니까. 그러면 자연히 서울에 몰리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똑똑해집니다. 경험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대구에 와가지고 한 달에 환자 한 명 보고 있으면 기술이 또 줄어들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만약에 꼭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만약에 그런 거 상담하시는 거 있으면 좀 언제든지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오시면 제가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라고 가는 큰 길을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찾아오십시오. 뭐 이론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하셔가지고 이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놔둬도 된다,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거를 병원마다 아마 댕겨보면 다 많이 틀릴 거예요. 뭐 일리는 다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의사생활을 50년 넘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조그만 거 이런 건 안 보이고 큰 철학적인 깊이 있더라고요. 환자의 가는 길을 어떻게 가시게 안전하게 해드리냐. 이런 8살 먹은 사람 보고 제가 수술하라고 강요 못합니다. 편안히 사시고 편안히 즐기면서 그냥 즐겁게 사시다 가셔야지. 지금 수술하다 돌아가시고 수술 후유증 남아서 남으시니까 이거 이래도 편안하게 이런 거는 제가 좀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시간을 어떻게 되든지 안내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의성에 있는 동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의성의 그 인구가 지금 5만, 우리 어르신들 인구가 5만 명 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에 와서 우리는 그냥 살다 가지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정말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를 안 낳고 그렇게 하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정치인들이 싸우지 하지 말고 우리 애들 낳는 거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신회장님 계시지만 노인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국에 무슨 얘기예요? 경제개혁원의 재경원의 장관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돈은 전부 노인들이 갖고 계신답니다. 노인들 상대로 해야 돈을 번답니다. 나중에 빚이 냈을 때도 가방을 같은 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셔가지고 자제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자제분들 전부 서울 다 가시고 저 대구 뭐 이런 데 다 나가 계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제분들한테 아까 저 효자 소리 제가 여기서 효자 노릇 할 테니까요. 그냥 병원에 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길 좀 하면 제가 길 잘 가르쳐드리고 병원에 또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는 길 병원이라고 서울도 또 병원이라고 또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가면 또 저 아무리 뭐 서울대학 아산병원 가도 뭐 좀 불친절하고 뭐 나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좀 잘 추려서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시고 너무 두서없이 제가 떠들어서 죄송한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 어르신들 건강해야 의성군이 살고 경북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은 제가 힘 닿는
때까지는 좀 상담으로 많이 좀 보살펴드리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 신 회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정말 말씀 잘하시고 생각도 넓으시고 대한민국 의성군의 이 노인회들은 정말 안심하고 우리 회장님한테 맡겨도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신